자, 옷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면서 분위기 또 체크하고 종목도 공략해 볼지. 오늘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저희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조정을 했죠, 포트를. 예. SK 하이닉스는 계속 작년부터 끌고 오고 있고 지난주에 또 새로 편입했던 게 아이스크림 미디어였습니다. 예. 대표님. 예.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사실 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이 이제 발생하면 배당에 대해서도 이제 그 수익률을 갖다 더하면 되는 종목이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일희일비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어쨌든 뭐 배당을 위해서 저희가 포트에 넣은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계속 좀 우상향하면서 수익률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공략을 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둘 중에 하나 오늘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조우진 대표님이 오늘 선택하신 종목은 바로 역시나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지금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전부 다 뭐 배당도 궁금하고 뭐도 궁금하지만 제일 궁금하신 건 사실 도대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주에 금요일에 엄청난 급반등을 보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왕창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제일 궁금하십니다. 예. 예. 그 SK하이닉스가 7월 달에 뭐 6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7월 달 왜 떨어진지를 알려면 그 7월 말에 좀 되게 독특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 독특한 현상을 먼저 보아야지 SK하이닉스의 이제 과거를 해석이 되고 그래 미래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독특한 종목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28일 날 아마존 주가입니다. 아마존 역시 이제 빅테크 중에 하나고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하나인데 네. 이날 아마존의 주가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무려 15% 올랐습니다. 이게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는 종목이 15% 올랐다는 것도 되게 이례적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왜 이례적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면 이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가졌는데 FCF가 잉여 현금이 올해가 되면 말이 되면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그 밑에 종목이 구글인데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구글도 그 최근에 실적 발표는 되게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23일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구글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FCF가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구글이 마이너스 7%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면 시장이 FCF 때문에 구글을 떨어뜨리고 FCF 때문에 고가이 말라가니까 이제 메모리를 살 여력이 없다. 이런 흐름이었다면 28일 날 아마존의 주가도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졌어야죠. 그 떨어졌고 오히려 15% 올랐기 때문에 네. 결국은 FCF가 아니었다. FCF 때문에 우리 메모리 주가가 떨어지고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떨어진 거죠? 예, 그 뭐 때문에 떨어졌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금요일날 폭등을 했죠. 네. 폭등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 인지하시겠지만 SA 펀드라는 것이 청산을 했습니다. 네네네. 완벽하게 청산한 것은 아니고 SA가 갖고 있던 그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시테달이라는 이제 또 아주 헤지 건물에 이제 그 팔았습니다. 팔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가 폭등을 했어요. 뭐 그날 새벽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ADR도 폭등하긴 했는데 왜 이게 연관이 되느냐? 네네. 결국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 디레버리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디레버리징이 뭐냐면 레버리징을 이제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레버리징이 무엇이냐? 월가에서 한 1억 정도 예를 드는 거 제가 예를 들을 때 네. 1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여러 금융기관과 뭐 사채를 막론하고 돈을 빌려요. 그러면 레버리지가 생기죠. 레버리가 10배 혹은 100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1억에 10배면은 10억이고 1억에 100배면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어디다 투자를 해요?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 우리가 제 관심 가는 SK하이닉스에 투자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의 이제 그 차트를 보면은 6월 22일 날이 SK하이닉스 고점이었는데 그때 291만 9천 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러면은 1년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그러니까 6월 22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누적 수익률이 얼마냐? 1,300%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1년이 채 아니고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6월까지 7월까지만 8월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1년이 아니고 이 6월 달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1년 누적 수익률을 보려면 6월 달 SK하이닉스 주가를 네네네. 기준 삼았는데 6월 달 SK하이닉스 주가를 기준 삼으면 무려 1,300%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레버리지로 다시 돌아간다면 1억짜리 돈을 갖고 10배 자금을 만든 다음에 SK하이닉스에 집어넣었어요. 1년 전에. 그러면 올해 6월에 22일이 됐으면 몇 배의 수익을 얻었냐? 그러면 120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100배의 레버리지라면 1,200억의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내 손에
1년간 조마조마했겠죠. 뭐 트럼프가 이란 전쟁 터지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 조마조마했지만 SK하이닉스가 300만 원 고점에 둔 이때를 봤을 때 1,300%의 수익. 그래서 1억짜리의 시드머니가 10억, 10배면 10억, 100배의 레버리지면 1,200억의 돈이 마련됐는데 이때 더 돈을 더 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때 팔겠습니까? 이때 팔기 시작한 수익 거예요. 실현 좀 해야죠. 네. 전후로 팔기 시작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요하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팔았던 이유가 바로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생겼는데 이제 더 이상 들고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그래서 누구는 주식을 매도했는데 누구는 또 거기서도 욕심을 부린 기관들이 있는 거죠. 욕심 부린 기관 중 하나 누구냐? 그 청산당한 SA 펀드입니다. 시츄에이셔널 네. 어웨어니스. 예, SA 펀드 같은 경우는 자기는 천재고 자기는 종목 잘 보고 기술적으로 잘한다 그래가지고 단기간에 엄청난 자금을 모았어요. 엄청난 자금을 모았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해 더 갈 거라고 봤던 것이죠. 하지만 본인은 더 갈 거라고 봤지만은 주위에서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주가가 버티지 못하니까 SA 펀드도 역시 레버리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선가 빌려온 거예요. 그렇죠. 빌려주는 기관들은 빌려주는 개인들은 SA에서 야 너네가 얼마에 내한테 돈을 빌려갖고 해당 자금을 갖고 어디다 투자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뭐 200만 원이 떨어졌는데 200만 원이 무너졌는데 너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야? 결국 내 돈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맥락이 오고 가다가 결국 SA 펀드가 손을 든 것입니다. 항복을 한 거예요. 네. 항복을 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제 디레버리징에서 많은 펀드가 청산을 당했는데 그나마 지금 규모가 큰 SA 펀드가 청산을 당했으니까 이젠 디레버리징이 종료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면서 금요일 날 시총 2위였던 SK하이닉스가 30% 상한가를 치고 네. 시총 1위였던 삼성전자 역시 상한가에 준하는 26% 올랐습니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어디서 비롯됐냐? 이 수급에 엄청난 이제 10배, 100배의 레버리징을 갖다가 줄이면서 생겼고 물론 이제 레버리징 줄였는데 이거를 다른 데서 받으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어디서 받으면 됩니까? 국민연금 받는다든지. 작년에도 하반기에도 사실은 기관들이 SK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사서 올렸습니까? 개인들이 사서 올렸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받으면 돼요. 근데 개인들이 받기에는 공포에 떨었어요. 그렇죠. 네. 왜 공포에 떨었는지 다 아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나오는데 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만들게 된 이 시장의 환경, 당국자들은 이 점에서 정말로 이제 그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왜 빚어진지 갖다가 조목조목 짚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한 번 외국인들에게 또 한 번 이게 먹잇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AI 관련 주들이 한번 지금 다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 프리 캐시플로우도 정확한 이유라고 할 수 없고 뭐 고점 논란도 정확한 이유라고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관들이 디레버리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급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럼 이제 하반기 이제부터 8월부터 연말까지는 SK하이닉스 어떨까요? 예. 그래서 디레버리지 끝났으니까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오늘 주가 내일 주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당연히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반론 중 하나가 야 창신반도체가 이제 엄청난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자금 14조를 모았어. 따라올 거야. 예, 따라와서 물량을 푼대잖아. 28년도면 이제 초과 수요 끝낸대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00% 맞을지라도 SK하이닉스와는 약간 무관하다. 왜 SK하이닉스는 HBM이 주도하는 회사인 거지 일반 D램이 주도하는 회사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계속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더 우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창신반도체가 설령 D램에 있어서 뭔가 효과적으로 양산을 할지라도 저는 그럴 가능성은 30% 미만이라고 봅니다. 30% 미만의 성공을 뚫어내서 할지라도 그건 당장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는 것이지 창신반도체가 HBM3를 갖다 성공했다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고난도의 D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도 창신반도체 영향을 받을 일은 상대로 적다. 근데 SK하이닉스보다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고 또 급반등을 했고 하반기에는 어떨지 전략을 한번 전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